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제 주말이죠. 오늘만 좀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랄게요.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원 중반대까지 조금 올라왔어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 적립식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매수 진행했고요. 10만원어치 3,550만원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과 리플도 잠깐 볼까요? 650원대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모아가기에는 한없이 좋은 가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체결 내역을 보게 되면 653원 정도에 조금 담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또한 유망 코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에어드랍을 받고 있는 토큰이 있죠. MEXC 거래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받고 있는데, 베이비도지 코인 이번에는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1,400만 개, 꽤 많은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에 연연하지 말고 스테이킹이라든지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량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아간다라는 식의 스탠스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기사 보면서 어떤 내용들, 리플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식의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토큰 2049라는 행사를 열었죠. 굉장히 많은 고위급 자문들과 핀테크 회사의 CEO들이 모였습니다. 아서웨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아서웨이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역사상 가장 어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보고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예견을 하는데 정말 많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뭔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요. 2024년 초에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일단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 정도에 나타나게 되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반감기 사이클로서 큰 대상승장이 불어닥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오늘도 언급드리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수용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고, 내년 11월에는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하나의 좋은 상승장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여지고요. 아서웨이즈도 2024년도 초에는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에 엄청난 자산, 위험 자산의 큰 상승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좋지만은 않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또 어떤 좋은 가격 상승이 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메이커다오의 창립자죠. 크리스 센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암호화폐 수용 조금은 느리지만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줬고, 월드코인 다들 아실 거예요. 월드코인 CEO 알렉스 블레니아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는 미래 보편적 기본 소득 구축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주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의 토큰화까지 일어나면서 디지털 자산의 붐이 이르면서 디지털 세계는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로서 또 하나의 세수 창출을 이루겠죠. 이런 식으로 월드코인 CEO도 향후 10년, 20년까지 바라보면서 기본소득 구축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암호화폐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아서웨이즈는 또 파일코인에 대한 보유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파일코인은 저장소 코인의 대표 주자이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낀 토큰이죠. 참고적으로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또 하나 아서웨이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편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이런 암호자산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과 연준 정책이 양해 관계를 갖는 이유는
국내 총 생산이죠. 이 GDP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전통적인 경제관념이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 각국 중앙은행들 지금 부채가 장난이 아니죠. 특히 미국과 일본이요. 극단적 상황에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암호화폐 자산 시장은 더욱더 큰 비전을 갖고 올라갈 것이다. 왜? 이제 전통 금융 트레이드파이는 안 먹히니까요. 그쵸?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서 지나갔으면 좋겠고 9월 20일에는 FOMC 회의 어떤 파월 의장의 염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아마 이번 달부터는 동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로 동결 구간을 예측하고 있는 CME 패드워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리플의 XRP 토큰이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슬슬 지켜볼까요? G20 최근에 인도 의장국으로 있죠. 뉴델리에서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디지털 통화 그리고 아이디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제도권 수용의 실마리를 풀고 있더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슬슬 그런 시작의 알림을 보여주는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5대 은행 모두 STO 진출할 것이다 하면서 판짜기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득권층들도 슬슬 돌입을 하고 있구나. 잠깐 볼까요? STO 토큰 증권 발행이죠. 자산의 토큰화의 문을 여는 것이고 컨소시엄에 KB국민은행의 참여를 최종 결정으로 시작해서 NH농협은행이라든지 수협 전북은행이 먼저 참여했고 6월달서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까지 점점 우리나라의 그런 큰 금융 세력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토큰 증권 발행을 통해서 점점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보여지고 있더라. 하나 더 갈까요? XRP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디까지 지원이 확장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역시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지원이 되는 부분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의 XRP가 상장되고 XRP 레저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비트페이에도 XRP 지원이 들어갔고 최근에는 클레버 스왑이라는 스와핑 플랫폼에도 XRP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디지털 결제 교환 플랫폼 업홀드에 XRP에 대한 은행 즉시 인출까지 가능한 지원이 들어가면서 XRP에 대한 지원과 확장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항소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하진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확실한 승인을 받지 못했죠.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를 했는데 사기 위법 행위는 만연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주요 사안에는 침묵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물 ETF 승인 언제 할 거냐, 더 필요한 절차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피했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얻을 것이 없었던 청문회였다. 역시 이는 꼭두각시 역할만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고 일부 전문가는 SEC가 언제부터 패소하고 저물어 갈 수 있는지 그 시작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의 편에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SEC의 게리 겐슬러 영향력은 쇠퇴할 것이며 내년 대선 시그널 11월 시그널에 맞게 그의 임기는 점점 다 채워져 가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새로운 SEC의 위원장을 고용하거나 SEC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달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SEC에 대한 리플사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항소 추진이 정말 실망스럽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감 있는 스탠스를 표출하고 있고요.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도 모든 방법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리플사의 승리를 확신하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세력의 저울질, 시기의 저울질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코어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률로 좋은 투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스위프트 이야기 잠깐 할까요? 스위프트도 계속적으로 CBDC에 대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커넥터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체인링크와 인터체인 프로토콜로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했었고
블록체인 개념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이 끼어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테스트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호주 중앙은행이라든지 도이치 분데스뱅크, HKMA, 바로 홍콩의 통화청이죠. 그리고 태국은행 하면 태국 시암은행이 떠오르면서 리플과 함께 가고 그 외에 태국 거대 은행들 모두 리플과 손을 잡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CLS 은행까지 Continuous Linked Settlement라고 해서 모든 은행들의 집합체를 이루고 스위프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이죠. 이 은행까지 두 번째 단계에 나아가는 30개 이상의 주요 기관으로부터 확대하면서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계속적으로 스위프트에 블록체인 개념이 들어오면서 ISO 2002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깔리면서 우리의 곁으로 점점 리플의 XRP가 오고 있는 부분이 기사화로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동아시아 부분에 확장되고 있죠. 바로 ODL 솔루션이요. SBI 리밋을 통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트랭글로 그리고 필리핀에 기반을 둔 거래소죠. 코인스 PH를 통해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은행 계좌 송금 서비스에 리플의 XRP를 가규로 사용하는 ODL 솔루션을 쓰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본 최대 은행이 기관을 위한 XRP 대출을 공식적으로 공개까지 했다라는 부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스텔라도 보이네요. XRP까지 지원되며 일본의 최대 은행에 대출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암호화폐를 대출하는 그런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공유드려 보고요. 또 하나 2023년 홍콩 경제 재무부로부터의 논문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일본의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더 선호되는 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XRP에 대한 수요와 제도권 수용 그리고 대출 플랫폼뿐만 아니라 ODL 솔루션이 직접적으로 구축이 되면서 다음 불장 사이클은 동아시아 붐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하나의 기사들과 논문들과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XRP 포텐셜은 점점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보이지 않는 포텐셜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포텐셜이 보여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임 레버리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말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지인들, 친구들이 전화가 오겠죠. 너 암호화폐 투자한다면서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해? 라는 식의 전화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에도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야 그거 투자하지 마. 그거 위험해. 위험한데 뭐하러 해. 그냥 주식하거나 예금 넣어놔 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공부 안 하고 투자할 게 뻔하니까요. 우리처럼 공부하고 투자하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한다라는 부분 전달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